혹시 중요한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머릿속 아이디어를 그냥 놓쳐서 아쉬웠던 경험 다들 좀 있으신가요? 네, 그런 경험들이 있죠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요. 사업 실패랑 또 만성질환 때문에 기억력이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던 한 40대 후반 블로거 분이 계세요. 아, 네네. 이분이 에머런 마이어 박사의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을 읽고 얻은 통찰을 공유한 글이 있어서 그걸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아, 세컨드 브레인, 그러니까 두 번째 뇌라는 뜻이죠. 흥미로운 주제인데요. 이 블로거분의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마이어 박사의 책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몸의 장 있잖아요. 네, 장이요. 이 장이 단순 소화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뇌랑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전신 건강, 기분, 심지어는 만성질환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파헤쳐보죠. 네, 좋습니다. 이게 단순히 정보 요약을 넘어서 이 지식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좀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럼 핵심 질문은 이거겠네요. 장 건강이 과연 우리의 생각, 또 감정,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이 점이 궁금한 거죠.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제2의 뇌라는 개념부터 좀 볼까요? 네, 제2의 뇌. 마이어 박사가 왜 장을 그렇게 부르냐면요. 장에 뇌 다음으로 신경세포가 많다는 거예요. 아, 정말요? 네, 이걸 이제 장신경계 ENS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음식물 내려보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장신경계라니 그 자체로 좀 놀라운데요. 그 블로그 분도 처음엔 좀 뭐랄까 반신반의했다고 하던데 네, 그랬다고 하죠. 근데 책을 읽으면서 이 장이라는 게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 같은 내 몸 전체의 건강 문제랑 연결될 수 있구나. 이걸 깨달았다고요. 네. 이 연결고리, 장뇌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?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음, 장하고 뇌는요,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아요. 아주 복잡한 시스템인데 주로 이제 미주신경 같은 신경계,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, 또 면역체계, 이런 걸 통해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거죠. 양방향이요? 네, 이걸 바로 장뇌축, gut-brain axis라고 부릅니다.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프잖아요. 아, 네네, 맞아요. 화나죠. 그게 아주 직접적인 예시예요. 뇌의 성태가 장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. 근데 책에서는 이게 단순히 이런 즉각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더 장기적인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. 그렇군요. 그럼 그 블로그 분이 겪었던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라던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이 장내 축 시스템에서 보내는 어떤 신호였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장내 축에서 정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. 핵심적인 역할이요? 그게 뭔가요?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. 아, 미생물이요? 요즘 많이 얘기 나오죠. 네, 우리 장 속에는 수십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. 박테리아, 바이러스, 곰팡이 등등. 근데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화를 돕는 건 기본이고요.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심지어는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관여를 해요. 잠깐만요. 미생물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든다고요? 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예를 들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있잖아요. 네, 세로토닌. 그리고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가바 같은 거. 이런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일부 장내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거예요. 와, 그 블로거 분이 자신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도 어쩌면 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. 이렇게 깨달았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. 이게 그런 맥락이군요. 그렇죠. 책에 따르면 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, 그러니까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지면요.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어요. 아, 염증이요? 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도 교란이 생겨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. 더 나아가서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게 마이어 박사의 주장인 거죠. 와,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, 장내 미생물이.
그럼 건강한 장, 그러니까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만들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? 책에서 제시하는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핵심은 역시 식단이에요. 식단. 역시 먹는 게 중요하군요. 그렇죠. 일단 가공식품은 좀 줄이고요. 통곡물이나 채소, 과일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. 음. 이 섬유질이 유익한 미생물들의 아주 좋은 먹이가 되거든요. 아, 버기요? 네. 그리고 발효식품, 김치, 요거트, 된장 같은 거요. 이런 것도 장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렇군요. 블로거분이 어머니 김치를 떠올린 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었네요. 네, 맞아요. 물론 식단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, 그리고 충분히 자는 것, 스트레스 관리,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. 네, 결국 다 연결되는 거네요. 이런 노력들이 장 건강을 좋게 하고 그게 결국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. 그 블로거분도 사업 실패 후에 우울감을 많이 겪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좀 위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 있잖아요. 이게 우리 몸 전체 세로토닌의 약 90% 정도가 장내 세포와 관련해서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90%요? 와, 네, 그러니까 장 건강이 곧 우리 기분 상태와 직결될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죠. 내가 느끼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단순히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장 건강이라는 생물학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. 그렇네요. 자책감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이건 비단 우울증, 불안증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고혈압, 당뇨 같은 다른 만성질환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관점이에요.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게 이런 질환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좀 넓어진 느낌이에요. 어떤 특정 증상이나 질병 하나에만 딱 집중할 게 아니라 장이랑 뇌,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미생물까지 포함해서 우리 몸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 블로거의 경험처럼 장 건강을 돌보는 것이 단순히 소화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또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결국에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감정 기복 뒤에도 어쩌면 여러분의 두 번째 뇌가 보내는 신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한 번쯤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. 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.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두 번째 뇌, 즉 장 건강을 위해서 지금 당장 아주 작게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? 거창할 필요는 없죠. 네, 맞아요. 아주 작은 거라도요.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에 채소를 조금 더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좀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뭐든 좋습니다.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?